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게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DS850이라고 부르는데 철거제 공간이 좀 좁아요.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주방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지금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거우표 싱크 성남점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부터 이제 싱크대 쪽 전문으로 하고 4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 저도 이제 이어서 받아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희 집 주방이 좀 낡아가지고 싱크대 교체를 좀 하려고 왔어요. 근데 싱크대 교체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쁜 주방 같은 것들 많이 보고 오셔도 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금액이 얼마냐를 봤을 때 이제 무작정 막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테리어 분야와는 조금 다르게 평당 개념이 없어요. 보통 인테리어 견적 같은 거 보면 이제 평당 얼마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주방은 생각해 보시면 30평형인데도 주방이 작은 집이 있고 50평형이면 엄청 주방이 클 것 같은데 또 작은 주방으로 설계된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당 얼마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기 힘들고 싱크대를 얼마짜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주방 인테리어에서 가장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들이 뭐예요? 일단은 도어랑 싱크대 상판. 우리가 도어를 생각하면 진짜 달려있는 문만 생각하는데 몰딩이나 뭐 서라운드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걸레바지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개수로 쳐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싱크대 상판인데 인조 대리석으로 봤을 때의 금액과 칸스톤으로 봤을 때의 금액 차이는 거의 갭이 이제 조금 올라가요. 부속적으로 본다면 요즘에는 사실 사각보를 워낙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차지하고, 또 사각볼이 들어가면 저렴한 수전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수전을 좀 쓰시겠죠. 자, 그럼 주방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도어 종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소재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LPM이라는 소재인데 반유광 정도의 광택이에요. 이제 가격대로 본다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이제 인테리어는 전체 다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가성비를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들 지금 좋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트 제품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게 좀 사실 가장 유명하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자가 세대나 아니면 인테리어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80~90% 이상은 다 페트 소재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페트병 할 때 그대로 그 페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뭐 방수본드도 들어가고 해서 엣지가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다. 요거는 이제 우레탄 도장으로 된 도장 제품이에요.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엣지가 없어요. 완전히 감싸져 있네요. 네, 매끄럽게 감싸져 있고 우레탄 칠을 뿌린 다음에 부어버려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작 기간이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걸리는 편이고, 대신에 가격도 올라가고 퀄리티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물이나 이런 거에는 더 강하겠죠. 물이 들어간 틈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랩핑 도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랩핑 도어는 좀 벌써 이제 약간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파져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5개의 부속 도어를 조립을 해서 만드는 편이고, 얘는 도어가 조금 두꺼운 편이고 페트보다는 조금 가격은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남들 다 하는 이제 그냥 민자 도어 하는 게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 짜시면은 꽤 유니크한 주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주방 상판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인조 대리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제 LG 오로라 블랑이라는 제품이고, 이런 이제 특이한 결들이 좀 있어서 인기가 좀 좋은 제품이긴 해요. 요즘 많이 보이던데? 예, 여기에는 저희가 50T로 이렇게 두껍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조금 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두께는 30T, 못해도 22T 정도. 근데 얇게 가면 디자인상에서는 이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이쁘긴 이쁘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사실은 세라믹, 얇은 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인조 대리석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목대가 조금만 틀어진다거나 그러면 휠 수가 있어요. 인조 대리석은 그 강도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CVT로는 권하진 않곤 있어요. 원목 상판에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지만 저희는 고무나무랑 멀바우 상판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고무나무가 이제 요 정도 색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30T 두께에다가 밝은 원목 상판, 그리고 조금 진한 톤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멀바우라 그래서 조금 더 진한 두께. 지금 여기 가스쿠카 바로 옆에 있는데 열 받으면 이거 좀 변형되거나 망가질 것 같은데? 물이나 불에 약하면 상판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크볼은 사각볼 정도는 기본으로 선택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코너에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있어요. 수전을 이 코너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리고 두께가 텅텅텅텅, 두께가 엄청 얇아서 이제 물 튀는 소리가 이제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이런 볼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게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DS850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수세미 거리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철거제 공간이 좀 좁아요.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뭐라도 올려놓기 편하라고 이제 한 거죠. 추천을 하는 제품은 그랜드 860이라는 제품인데,
벌써 소리가 다르죠. 아까 싱크볼에서 봤을 때 이 사각의 코너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엣지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각볼 정도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사각볼도 뭐 이 정도 크기를 저희는 추천하지만 주방의 구조가 좀 좁다거나 그러면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작은 싱크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각볼은 괜찮죠. 근데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세덴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요. 그래서 또 나온 제품이 이제 깜포르테라는 제품인데 아까 그랜드 80보다는 더 묵직한, 튀는 소리가 다르고 자세히 보면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스가 나지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싱크볼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고, 뭐 엠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많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깜포르테를 그래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설거지 공간을 넓게 쓰라는 거죠. 이게 체감이 정말 다르거든요. 나는 스덴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좀 컬러 괜찮아요? 싱크볼이 있죠. 컬러 싱크볼? 네, 범랑 싱크볼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러로 제작이 된 싱크볼도 있어요. 이제 화이트 주방에 이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바로 선택을 하시죠. 오, 이거 약간 세라믹 같고 좀 이쁘다. 뭐 일단 장점으로 본다면 디자인이 일단 너무 압도적이니까 좋을 수 있고, 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돗물 같은 게 이제 계속 묻어 있다 보면 또 빨갛게 올라오는 색감 변색이 오는 아, 물때. 싱크볼에 변색이 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닦아내면 다 닦여지는데,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무리가 없게 쓰실 수 있을 거고, 관리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은 요거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싱크대 높이를 올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850에서 870 정도로 규격화되어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키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900에 가깝게 올리거든요. 걸레바지 높이는 150, 하부장의 높이를 730, 상판이 얇게 12mm를 해놔서 900에 가깝게 맞춰놓은 주방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설거지할 때 훨씬 높죠. 체감이 달라요. 주방의 하부장 높이를 더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미드웨이의 공간이에요. 왜냐면 하부장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공간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주방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미드웨이는 600을 무조건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개방감 있게 가려면은 700까지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0에 가깝게 580, 700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는 건데, 이제 찬장의 높이를 줄여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드웨이는 최소 600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하부장은 올리는 대신 상부장은 조금 줄여라. 그럼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좋은 시공 업체를 찾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기보다는 몇 가지 팁을 알면 찾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인테리어 사기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오래된 업체를 찾는 게 좋아요.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고 고객들 리뷰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죠. 검색 조금만 해보면 그 업체에 대한 리뷰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리뷰가 마케팅 작업된 가짜 리뷰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쓴 건지 한 두세 군데만 비교해서 대충 봐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막 너무 좋은 말 아니면 너무 막 추상적으로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리뷰가 된 확률이 좀 높고, 진짜 좀 찐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민하던 것들이 약간 리뷰에 녹아있는 리뷰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시장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좀 좋아요. 요즘에는 뭐 플랫폼 통해서 사람이 와서 샘플만 보고 고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주방처럼 부분 보수할 때는 굳이 그 전시장까지 안 가기도 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전시장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 동네에서도 강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함 한 장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럴수록 사기를 칠 수가 없겠죠. 전시장을 갔을 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재를 내가 다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샘플도 보고 해야 그 차이를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 뭐 많이들 검색하시니까 뭐 인스타 그다음에 뭐 블로그 같은 데에서 꼭 포트폴리오 한번 싹 다 훑어보시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건 인테리어 업체 블로그로서 들어가서 봤더니 시공에 대한 얘기는 조금 별로 없고 그냥 비포 애프터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한 업체를 알고 있는데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 시공했다기보다는 그냥 중개만 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담만 받고 시공업체는 또 따로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부분 공사할 때는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걸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다리를 걸쳐서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견적 비교 보실 때는 한 두세 군데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세 군데 정도 보면 대충 이제 가격의 바운더리가 다 정해지고 내가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의 주방이 나오겠다라는 게 다 이제 셈이 나와요.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캐치가 돼서 얘기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그런 업체랑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 이런 거 좀 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업체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막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은 뭐 중간이나 조금 높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오히려 제안을 많이 해주는 업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 쪽으로 계약을 하는 게 나중에 마감이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주방 싱크대 교체 시 가전제품 미리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네, 중요하죠. 요즘에는 주방에 관련된 가전이 정말 많아요. 키치핀, 냉장고, 뭐 인덕션, 식기세척기, 밥솥, 큐커.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까지도 넣기도 하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 미리 갖다 놔야 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오라고 해야 돼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걸 동시에 어떻게 시켜요? 중요한 거는 미리 다 시킬 필요가 없고 어떤 제품을 살지만 결정을 해놓으시고 그 모델명만 알려주시면 돼요. 규격 스펙들을 확인을 해서 방을 제작할 때 참고해서 다 제작을 해요. 간단하게 보면 주방 다 끝나고 한 이틀 정도 뒤로 배송이 되게끔 해놓으면 좋겠죠.